주차 특강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의정대상을 수상하시고 대통령실 대변인과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종편TV의 패널로 어제는 아침 9시 TV조선, 오늘은 채널A에 출연하셨고요.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계십니다. 특히 부패방지 방송전을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저희 단체와 함께해 오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부패방지 교육대학의 1기 수강생을 위해 부패방지 운동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기 위해 한꺼번에 달려오셨습니다. 박수현 수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가지고 제가 안 나올까 했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수현, 전에 제가 19대 국회의원 했고 19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20대, 20대 두 번 떨어져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이렇게 어르신들 되면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19대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안 드리고 국회의원 두 번 떨어진 놈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인사드리면 약간 웃으십니다. 근데 되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분은 저를 안 찍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국회의원도 좀 4년 했고 청와대 대변인 했고 청와대 홍보수석 했고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장 했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해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소개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국가에 굉장히 큰 공직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 국가에 또 어떻게 국민에게 기여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되고요. 그 중에 특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문덕 대표님께서 또 평소에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이 부패방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이 정치인 아닌가요? 그래서 가장 부패한 사람들 이렇게 모델로 저를 이렇게 초청해놓고 좀 저렇게 살지 마라 이게 이 자체가 특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정치 지역구는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시입니다. 19대 때는 공주시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였고요. 20대, 21대 두 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바로 제 옆 동네인 부여군하고 청량군이라는 곳이 돌아가신 이완구 전 국무총리 지역구였는데 인구가 줄어가지고 단독 선거 유지가 안 돼서 제 선거구 공주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주부여 청양이 지역구인데 오늘은 부여의 어르신들이 바로 옆 동네 서천에 여행을 가을 야유회를 가셔가지고 아침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채널A 생방송 출연하라고 아침에 출발할 때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반드시 출발할 때 인사를 못하면 그 일정표를 쭉 파악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현지로 쫓아갑니다. 제주도, 거제도, 목포, 속초, 충청도에서 이 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거리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디 야유회 간다거나 무슨 일정 한다고 할 때 속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제주도 가. 제발 가장 먼 목포로 가. 왜 그러냐면 그날 밤에 제가 현지로 쫓아가는데 제 경쟁 상대인 정진석 국회의원 게을러서 절대 못 올 곳이에요. 저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정진석 국회의원 약 올립니다. 형은 절대 못 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이제 그게 저희 신뢰 자산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 그 야외를 가시면 내기를 하신답니다. 야,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박수현이 짠 하고 나타날 때만 나타날까? 실제 내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텔의 1층 로비에 한 새벽 4시쯤 출발해가지고 한 6시 반쯤 도착해서 이렇게 있으면 일어나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 내려오시고 저 2층 저 위에 난간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느껴집니다. 내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회를 까야 되는데 딱 보고 있다가 제가 와 있거든요. 그럼 막 가서 이제 맞다고 얘기하나 봐요. 그러면 갑자기 한쪽에 막 와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가 들려요. 이긴 팀이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인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정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제 경험담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는 보수적 성향이 30%, 진보적 성향이 30%, 중도가 40%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중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제가 소속된 민주당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이렇게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가급적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네. 제 지역구는 해방 이후에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된 게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딱 하고 또 떨어졌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변하지 않는 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저희 민주당을 정확하게 20%를 이깁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 지지율 차 20%를 다 복구하고 낚는 거죠. 그러니까 20몇 % 정도를 얻으려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만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그분이 인생 역정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 번의 투옥과 감금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납치, 살해, 암살 이런 온갖 것을 당할 수는 다 당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만큼 힘들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 국민만 믿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별것도 아닌 저를 물론 딱 10년 노력해서 제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지만 10년 만에 저라는 사람을 믿어주셨거든요. 민주당을 찍지 싫은데도 그 20%나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10년의 제 발걸음을 보시고 믿어주셨어요. 저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늘 해주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세상을 살려면 자본은 돈이 필요하죠. 땅도 있어요. 금융자본, 토지자본 이런 많이 있을 겁니다. 노동자본 좀 자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 삶은 아마 이 신뢰라고 하는 신뢰 자본 이게 그건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은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나와 사회와의 관계 그런 많은 관계 속에서 그냥 제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신뢰 잘 안 보이더라도 유권자들, 국민들께 그걸 봐주신 거죠. 근데 그걸 보시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관계 자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이 최고 고위 과정이죠. 일기생이신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관계 자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모임에 나오셔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서로 교제도 하시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우리 일기 과정 여러분들의 구성원 각자들 사이에도 그런 관계 자본이 쌓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이었는데 저는 53번이어서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고 제일 1번 앞줄에 앉아있는
8번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조용했었고 무슨 뭐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뭐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공부도 물론 저보다 못했죠. 제가 1등하고 그 사람이 한 5, 6등 했을 겁니다. 반에서.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1등을 유지할까? 어떻게 나만 잘날까? 잘나 보일까? 나만 어떻게 뭐 좋은 대학 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그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키 작은 친구가 말도 없고 별로 재주도 없어 보이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19대에 바로 그 친구가 공주시장이 되었어요. 그하고 같은 반에서 이준원이라고 하는 공주시장이죠. 물론 정당이 갈렸죠. 저는 민주당이고 그 친구는 지금의 국민의힘 한나라당 계열이 됐어요. 근데 같은 반에서 옆에 부대끼고 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무엇이 될지 그 안에 정말 신께서 심어주신 얼마나 큰 존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주목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자본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크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시장이 되자마자 시장이 그분이 먼저 된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축사를 행사 때 하잖아요. 하는데 저보고 말을 잘한다고 해요, 원덕 대표님. 재밌게는 못하는데 말을 또박또박 잘 전달을 한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하고 제가 정치 4년,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에 대변인만 7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제 직업이 대변인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말을 잘 한대요.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는데 저도 10년 동안 노력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 제 지역구 공주 시민들에게 막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똑똑한 척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시장님께서 당이 다르다고 당연히 국회의원 축사를 하게 되면 저를 축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네? 네. 6개월 동안 축사를 못했어요 제가. 그 행사만 끝나고 나오면 막 그 공주시청의 국장들이 막 줄로 따라오면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축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왜 그런지는 진짜를 하겠는데. 네. 그런데 공주에 신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문이 그걸 보다 못 보겠는지 사설로 오늘 썼더라고요. 사설로 조그만 신문사에서 제목이 뭐냐면 왜 그러는지는 알겠다. 이게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6개월 후부터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어서 축사를 하게 됐는데 한 3,000명이 모인 여성의 날 행사에 첫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자리에 저희 누나도 앉아 계셨었는데 그 3,000명이 되는 공주의 그 여성들 중에 아마 제가 볼 때 절반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한 5분 말씀드리는데 저희 누나도 울고 있던데요. 막 그래서 안 시키 축사는 안 시키지 않나 생각. 아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친구와 제가 아무리 당이 다르더라도 그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때 53번이라고 뒷줄에 앉아서 제가 반장이라고 잘난 척만 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을 갔다고 속으로 막 기고만장했겠죠. 오만했겠죠. 근데 그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친구를 자체로 굉장히 존엄한 인간으로 보고 나처럼 소중한 인간으로 느끼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야 오늘은 뭐하고 지냈니? 라고 제가 1년 같은 말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는 그죠? 한 번이라도 야 오늘 너 소주 먹을 줄 아냐? 너 고등학생이지만 소주 한잔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제가 그 친구를 존엄하게 대해서 좋은 관계의 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제가 6개월 동안 축사를 못하는 일은 없었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매일매일 이 문제는 그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저번에 카톡기 생일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느님, 뭐 부처님, 오늘 제가 이 카톡을 맞은 친구들을 이 생일을 보게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임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주 기쁘게 축하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누가 생일일까? 김건모, 김상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소식을 못 전했던 친구 이름이 발견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전에 이제 그렇게 해보지 않고 새롭게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으니까 정말 이 김건동이라는 이 친구를 한 10년 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내가 오늘 친구야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으로 이렇게 딱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느낌일까? 지랄하고 나빠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이 자식이 죽을 때가 됐나 마음이 변해서 고쳐먹고 이렇게 하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알았던 그 친구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친구가 존엄했던 것이 있었던 거잖아요. 기쁘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씁니다. 딱 2줄 씁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가장 존엄한 날 되세요. 이렇게 딱 2줄 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지나가다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사진을 요즘에는 이제 노란 국화 계절에 국화 화분에 아주 이렇게 해서 위에서 바짝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면 국화만 가득 담긴 그 사진을 한 장을 딱 보내줍니다. 굉장히 기뻐요. 보내는 자체가. 그 친구의 반응이 어땠든지 간에 연락이 없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무미건조하지만 고맙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잘 되길 바란다. 그래서 눈을 뜨면 그 일부터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나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삶이 바쁘겠어요. 저는 새벽 4시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선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요. 천주교 성당보다 교회 새벽 예배를 더 많이 가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절에도 열심히 갑니다. 절에 가면 큰 스님께서 오늘 법회의 법문은 우리 박수현 의원이 하시오라고 해서 제가 법문도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천주교인데 천주교에는 매일매일 각 성인들 축일이 있어요. 데레사, 전 안토니오인데 이런 축일이 있어도 그걸 또 찾아보는 게 신기해.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성당이 9개가 있는데 9개 이 신자들 중에 오늘이 요셉성인 축일인데 요셉성인 세레모니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되지?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오면 착 검색을 해보면 막 한 230명인데 오늘 막 230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은 요셉성인 축일인데 정말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성경 제가 그 성경을 딱 좀 읽고 성경 말씀에 굉장히 좀 마음에 닿는 부분을 딱 따옴표를 해서 딱 넣고 오늘 행복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벽 5시부터 앉아가지고 이 바쁜 시절에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한 1시간 반쯤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부터 어디 놀러 가는 관광 코스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는 나라 처음 봤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 하루에 제가 한 일정이 공주부여 천양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일정이 딱 행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일정이 한 100개쯤 공식 일정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방송 안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한 30개쯤 갑니다. 가는데 교통사고 날 위험 이런 건 그냥 아예 상습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 저 수행비서가 있는데 저 친구가
고속도로 들어서는 220까지 달리는 건 한가합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는데 못 가는 게 있잖아요. 막 8시에 막 같은 시간에 막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 있으면 제가 공주부여 청양 시장군수한테 막 화를 냅니다. 좀 셋이 협의해가지고 똑같은 행사 똑같은 걸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그러면 좀 30분 차이로 좀 조정하든가 그래야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냐 막 하는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탁탁탁 맞아 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부여밖에 못 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어디를 먼저 가는 게 이게 표가 더 많이 될까를 막 계산을 컴퓨터보다 더 감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은 부여부터 가야 돼. 그리고 뭐 부여부터 가는데 청양이나 공주를 못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생일 문자 보내고 축일 문자 보내고 그리고서 나머지는 그 일정에 못 가는 뭐 공주시 노인회가 오늘 100명이 가는데 여기 못 가는 부여 걸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밥도 먹고 싶고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그분들 100명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우리 김건동 노인회장님 전 한 사람만 보내는 김건동 노인회장님 오늘은 문자를 보내죠. 그것도 요새 어르신들도 다 똑똑하셔가지고요. 이게 외부로 단체로 발송한 건지 개인으로 발송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명 되시는 분을 딱 넣고 성함을 하나씩 다시 하나씩 보냅니다. 정성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김건동 노인의 이름 한 번 더. 왜냐하면 김건동 노인회장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김건동 노인회장님과 용수리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평안을 기원하고 그럼 2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기다 마을 이름까지 넣어주려니 이름과 마을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 하고 있는 짓들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로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유치하지만 이런 일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여를 가려면 저는 자가용이 없습니다. 택시를 타는데요. 택시도 중요한 유권자잖아요. 중요한 행보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는 건 굉장히 유효해요. 저는 제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까요? 잠깐. 공주 개인 택시 몇 번을 1164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자, 개인 택시 1164. 네, 그러면 김영규라는 분이 나왔는데 우리 저 소장님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제가 그분의 택시를 탄 기록입니다. 자, 이게 보면 제가 이분 1164라는 분의 택시를 탔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64년생, 우성면 옥성일리 성머리 출신, 청탑에서 일했고 이가 밴드를 했다. 이 이야기는 그분과 처음 택시를 탔을 때 그분을 제가 파악한 정보일 겁니다. 이게. 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게 22년 4월 30일부터 23년 10월 4일까지만 이 사람이 택시를 탄 게 그것도 장거리죠. 장거리 탄 게 세보면 아마 한 30번은 될 것 같은데 빡빡하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개인 택시가 한 400대 되는데요. 제가 작년 5월에 청와대를 퇴직하고 지금까지 한 뭐 1년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공주 개인 택시만 타고 부여나 청양 외지를 간 게 200대 정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대에서 오는 거를 한 번으로 쳐서 한 200대 정도 탔으니까 대수로 매일 타니까 뭐 하여튼 뭐 몇백 번 탄 거죠. 저는 돈을 못 법니다만 방송에 나가서 받는 출연료가 고스란히 택시비로 100% 지출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텔레비 나가면 돈 얼마쯤 받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뭐 공주의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박수현이 TV 많이 나가가지고 억대 부자가 뭐 됐다 뭐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막 50만 원 물어봐서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그럼 50만 원부터 나와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래요. 1시간 방송 나가면.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종류. TV조선과 채널A는 방송 시간이 좀 길어요. 1시간 20분쯤 하는데 그건 20만 원입니다. 근데 20만 원인데 세금 떼고 18만 6,800원 주죠. 그 다음에 뭐 연합뉴스 TV, SBS, MBC가 다 나가잖아요. 그런 거는 15만 원을 주는데 세금 떼고 13만 6,800원 주죠. 더 짜네. 네. 그러면 하루에 얼마 남냐? 한 4, 5만 원 남아요. 저도 직접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하고 마치고 청와대 수석으로 가기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10개월 동안 제가 TV에 출연한 걸 저는 다 기록을 하니까요. 딱 통계를 내보니까 얼마나 503회 출연했더라고요. 10개월 동안 TV에 503회. 그래서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돈이 모였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모였어요. 네. 근데 제가 2019년 9월 9일 날 지금 이제 아내와 이제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죠. 한 3, 4년 만에 가정을 갖게 됐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오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제가 돈 어디다 숨겨놓은 줄 알았겠죠. 근데 저는 통장이 제 아내가 하는 통장 유일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 때 세비 받던 통장 하나. 뭐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봐야 누가 돈 넣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 하나만 딱 그 하나만 쓰는데 제 아내가 그 통장이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다 알게 제가 결혼 때 이미 약속을 다 해줬죠. 카드도 제가 쓰면 다 집사람 알게 해줬고. 그런데 제 아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오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의 인생이 나이가 60이 가까이 됐는데 통장에 돈이 한 푼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사랑했으면 눈꺼풀이 씌워서 가슴 아프겠죠? 지금 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볼 테니까 오빠 그래도 열심히 일한 그 땀이 통장에 비록 돈이지만 조금씩 쌓이는 기쁨을 오빠 인생에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니냐. 남들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실제로 10개월 동안 13만 6,800원 들고 가는 거 이걸 안 건드리고 503회를 출연했더니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역시 건덕 회장님 돈의 힘은 위대한 1억밖에 안 된다고 박수까지 쳐주시네. 그런데 그 이제 청와대에 그 돈을 받고 다시 수석으로 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지?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상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의 딸이 발달장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많은 운전을 하고 다니겠어요. 시설 아침 데려다 줘야지, 데려와야지, 병원 데리고 가야지. 근데 아내 차가 소형차였는데 떨어지지만 않지 범퍼가 덜컥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상의하면 당연히 못할 게 같으니까 그래 아내한테 저 아이를 더 열심히 돌보라고 내가 힘이 돼주자. 그래서 그래저를 하나 가지고 4천만 원. 잘했죠? 네. 이때 박수 쳐주세요. 예, 하여튼 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존엄하기 때문에 바라봐줘야 되죠. 국민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께서 저희 앞집에 사시는 어른이신데 이분이 남긴 그 풀꽃이라는 시 24자밖에 안 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야, 참 이렇게 쉬운 말을 가지고 그 위대한 시를 썼을까? 그런데 제가 그 공주에서 국회의원에 준비를 하고 10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해방의 민주당 처음 됐다고 했어요. 명함도 안 받아줍니다. 민주당이라고. 심지어는 간치들이 명함을 왜 찍나 몰라. 앞에서. 그냥 알겠다고 호주머니 넣고 버리면 되거든요. 골목길에 들어가서 혼자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때마다 저는 이 나태주 선생의 이 풀꽃이라는 이 시를 보고 울었어요. 정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왜 울었냐? 아니
제가 존엄하거든요. 저도 명문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고 반장을 했고 대대장을 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고 저도 존엄한 사람. 근데 제가 민주당의 소속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곳에서 정치를 한다고 저를 돼지로 보는 거예요. 인격적 모독을 아까 말씀 명함을 찍고 명함에 침을 뱉고 뭐 이러는 인격적 모독. 심지어는 저는 가장 큰 모독을 당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아까 그 시장이 나왔던 그 담임 선생님. 학생과장이셨죠. 그런데 제가 38에 민주당에서 이 지구당 위원장, 열린우리당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지구당 위원장에 대해서 공주에 이제 딱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길거리에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담임선생님. 키가 크시고, 그 별명이 코끼리예요. 배도 이렇게 나오시고, 학생과장 같은 위원이 있죠. 선생님, 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 인사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뒤침 주시고 저한테 흉내살고 쯧쯧쯧 하잖아요. 이러셨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면서 딱 하신 말씀이, 수연아, 너는 어릴 때 그렇게 똑똑하더니 어떻게 나이가 먹을수록 폐인이 되냐 그러셨어요. 아니 폐인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폐인이라고. 그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쁘다고 저를 업고 다니던 선생님이, 정말, 아니 근데 그 선생님,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럴 정도인데 남들을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풀꽃이라는 시를 저는 막 울듯이 읽었어요. 왜? 저도 예쁘잖아요. 저도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세히 보아주지 않습니까? 왜 오래 봐주지 않습니까? 왜 언뜻 보고도 빨갱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돌아 생각해보니 국회의원이 됐어요. 됐는데 그때도 풀꽃이 여전히 저에게 이제 1번 이슈였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이런 뜻이었어요. 너는 네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 시를 보고 남들이 너를 자세히 오래 보기를 절규했지만 너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힘 있는 너에게 자세히 보아달라고 하고 오래 봐달라고 하는 이 유권자들을 보고 있냐 라고 하는 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것이 제 절규의 시였다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그것이 제 나침판이었어요. 그러나 실천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시 아무리 매일매일을 생각해도 또 더 하고자 생각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흙으로 당신 모양을 따라서 빚으셨고 그 안에 당신 숨결을 부어 넣으셨다 그랬죠. 그만큼 하느님의 모상대로 존엄하게 창조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에 절에 다니시는 분이 될지 모르니까, 열받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불교에 가도 누구든지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수양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불교든 기독교든 인간은 신과 같이 존엄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나만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그런 취급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라고 하는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완벽하고 훌륭하게 매일 생각하거나 실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관계자분이 많이 생길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형성된 관계자본을 저는 표로 환산하죠. 유치하게 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계산적으로 셈법으로 환산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인생이 더 고결하고 깊어지는 그런 크기로 이 자본의 형성을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께 주제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어떻죠? 지금도 보다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난민촌까지 폭격했더라고요. 예. 하마스는 왜 근데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지? 막 난리예요. 우크라이나라고 러시아는 왜 저러고 있지? 예. 23년 이번 달 우리 생활 물가가 작년 동기 대비 3.8%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지난 동기 대비 4.2%를 오른 이후로 굉장히 고공 물가 현상을 하고 있고 올해 김장님 씨 어떻게 될지 막 모를 정도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계의 상황들이 또 대한민국의 상황들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다 미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여러분 국제관계라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나 지금은 그런 전쟁들이 우리나라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정말 한 가족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한 말씀 주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일본과의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가까워지는 일반 외교죠. 그 대신에 그 희생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이쪽은 외교 자산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미국이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 발등에 큰 불이 막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은 그 중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지지 않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소위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가치 동맹이라고 하시더만 그것과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무조건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만들기. 또 저쪽대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고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 어떤 국제의 역학관계 질서가 있고 미국의 요구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외교 정책의 노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주제는 이겁니다. 자, 정부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좀 현명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만든 정부,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일을 잘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찬성하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616년에 소위 후금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조선 중기에 생겨요. 그때까지 어떤 나라가 명나라가 아주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군신 간의 관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만주 지방에 있던 만주족, 여진족 일종이죠. 여기가 이제 막 새를 키우고 하고 명나라가 이제 그러잖아요. 되게 말기에 보면 부패해서 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흥 세력이 떠오르는데 이제 명나라가 이 자식들 이게 이 코리더니 머리 크네. 더 크게 해야 되겠어 하고 막 가서 막 줘박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파견해서 여진족을 막 때리는데 이게 어이없게도 명나라가 한 20만의 대군을 끌고 가서 일개 부족 오랑캐라고 하는데 오랑캐를 부수러 갔는데 대패를 해요. 대패. 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쉽게는 오랑캐가 아니라 거대한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금나라의 뒤를 잇는 나라다 그래서 후금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그 뒤에 청나라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지배 세력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제 바뀌게 된 명청 교체라고 하는 이 시기인데 이쪽이 이렇게 크니까 명나라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선에 압력을 줬죠. 원병을 보내라. 그때 임금이 광해군이었어요. 근데 광해군은
굉장히 지혜로운 임금이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권력을 잃고 쿠데타에 쫓겨났으니까 승자들이 기록한 역사에 의해서 임금이 좀 뺏기고 광해 군으로 강등되고 아주 부패한 임금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겁니다.